여러분들 혹시 로열 패밀리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열 패밀리? 뭐 황제나 왕의 가족을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열 패밀리에 속한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났는데 한나라의 대통령 아들 딸이야. 태어났는데 권력 재력을 싹 다 가지고 있는 집안인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로열 패밀리에 속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요즘도 로열 패밀리 이런 게 존재는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에도 이 로열 패밀리라는 게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김부자의 피가 흐르고 있네? 그럼 키, 외모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세상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뭐 김부자나 그의 친척들은 북한에서 거의 신급으로 추앙받으니까 그러다 보니 김부자의 가족들은 싹 다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이 북한의 로열 패밀리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김부자의 가족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보통 북한에서 탈북을 하다 잡히면 고문을 받는 건 기본이고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때 탈북한 사람은 잡히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럼 늘 1급 배밀 아니 정일이 이모부 난 미국 가고 싶다니까. 김부자의 친척이 탈북하면 벌어지는 일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누적 탈북자가 35,000여 명이 넘어간 현재 사망자나 이민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나라의 탈북민은 27,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래 북한 땅을 벗어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서 동무화가 돼 나는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습니다. 그래? 나는 DMZ 지뢰밭을 넘어 날라오는 총탄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 어허이 동무들 다들 순탄치 않은 시간들이 되겠구만 기래. 우리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야.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인원들은 북한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느끼게 되는데요. 뭐 이런 소식은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북한에선 언론을 너무 잘 통제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듣거나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외에 우리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불쌍한 인민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호기심만 가지게 되는 수준인데 해외를 경험하고 외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북한에서만 살다가 민주주의 국가에 한번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완전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이랑 다른 거야. 전기도 안 끊겨, 수돗물도 깨끗해. 그냥 삶의 질이 다른 걸 느껴버린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맘 놓고 탈북을 할 순 없어. 이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북한에서 만약 해외로 파견이나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럼 자식들을 북한에 두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식이 2명이나 3명이라고 하면은 한 명은 북한에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혹시라도 딴 생각 못하게 인질로 삼는 방법이었는데 막상 외교 활동을 하는 것도 참 팍팍해. 북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해외에 나가면 좀 살만 나겠구나 싶어도 북한에서 알아주는 외교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해외 나가면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해 구글관이라고 불린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을 직시한 평범한 인민들 고위층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북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레전드 탈북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82년 9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연한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한영. 당시 북한은 김정일이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근데 이 김정일한테는 여자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우리한테 알려진 부인들만 해도 5명이니까 그렇게 많고 많은 와이프들 중에서도 성혜림이라는 부인을 제일 아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김정은에게 독살당한 김정남이었죠. 그런데 이 성혜림에겐 성혜랑이라고 하는 친언니가 한 명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김정일에게 성혜랑은 처형인 관계인데 김정일 처형 아들이 바로 이 이한영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과 이한영의 관계는 이모부와 처조카인 겁니다. 진짜 북한에서는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 로얄 패밀리인 거지.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김정남과도 유일한 사촌동생 사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한영은 살아생전 제대로 된 신분을 가지고 생활을 못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 처음 지어진 이름은 리일남. 북한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할 때는 또 여권상 표기된 이름이 김영철이었죠. 해외에 나간다고 성을 바꿔? 신분 세탁을 한 건가? 아니 태어나 보니 자신의 이모부가 김정일이야. 근데 만약에 해외 나갔을 때 신분이 들통나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름인 이한영은 탈북을 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국정원에서 신변 보호 차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로얄 중에 로얄 김부자 패밀리에 속한 이한영은 어렸을 때부터 1세대 엘리트 출신으로 모스크바 유학을 가게 됩니다. 다른 북한 유학생과는 다르게 월등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말이죠. 게다가 빵빵한 경제 지원이 있으니 유학 중에도 중립국이나 공산주의 국가를 여행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우연치 않게 접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영화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물을 받아들인 이한영은 현타가 시겨온 것이죠. 이후 북한에 다시 돌아가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아니 이 정도로 북한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로열 패밀리가 도대체 왜 탈북을 한 거야? 그냥 북한에서 살면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이유를 듣고 나면 조금 황당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한영에게는 낭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내에서 로열 패밀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입을 거 먹을 거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잘 곳이 싹 다 마련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의식주가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 더 넓은 세상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탈북한 이유가 뭐냐? 바로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고 싶어서입니다. 네, 진짜 미국 가고 싶은 이유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하네요. 스위스 유학 시절 미국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네, 거기 한국 대사관인가요? 네, 북한 사람인데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북한 사람이요? 잠시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하게 반겨주신 점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미국에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방법이 있죠. 전화로 하지 말고 우리 만나서 대화할까요? 지금 어디시죠? 이때 이한영은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 영어를 못해 대화가 통하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주 좋은 인물을 탈북시킬 수 있는 기회가 굴러서 들어왔는데 놓칠 일이 없었죠.
없죠. 에이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살아. 한국에 살면 언제든지 미국에 갈 수 있는데. 결국 한국 대사관의 설득 끝에 이한영은 1982년 10월 1일 한국으로 귀순하게 됩니다. 아니 단지 미국에 가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한영이 미국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겉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유학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삶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눈을 뜬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한영은 북한에서 탈출한 이후 남한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사업의 실패, 사기죄 등등으로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대사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던 1997년 2월 15일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 사탕 장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일정한 수입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갑자기 돈을 벌게 됐으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는데 리일남동 오랜만이요. 오늘만큼은 우리 말을 순순히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같이 북으로 넘어가시디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리일남이 아니라 이한영이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호호. 우리 위대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님을 끝까지 욕되게 하는구만 기래. 즉결 처분해 주겠어. 내래 칸나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길에 후안이 두렵지 않칸? 아니야. 너 탈북자야. 탕탕. 이렇게 이한영은 북에서 임무를 받고 내려온 간첩 2명에게 총격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아마 김정일의 패밀리인 만큼 우선 생포하는 목적으로 보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살해라 뭐 이런 것을 보여지는데 이한영이 간첩들에게 피살된 장소가 성남의 이치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복판에서 간첩들이 판을 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후 간첩들은 남해로 내려가 잠수함을 타고 다시 북으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뭐 김정일의 입장에선 그들의 최측근이나 북한 로열 패밀리 같은 경우 북한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탈북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 굉장한 손해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북한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탈북해서 김부자의 만행을 다 까발려봐. 그럼 북한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에서 헤엄치고 있지만은 갱생이 불가한 나락으로 갈 거 아니야. 실제로 이한영은 탈북한 이후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에서 김부자의 만행을 까발리면서 김정일의 성격을 빡빡 긁기도 했죠. 근데 보통 탈북자들의 가족들은 다 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당하지 않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탈북자가 나왔다고 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처벌받거나 다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누적 탈북자 수만 35,000명이 넘는데 이거 다 수용소에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리고 아오지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 중국 등등으로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싹 다 처벌하려면 줄 서서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고 줄 서서 처형 순서 기다리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나라입니까? 북한? 나라인가? 쉽지 않네. 처벌을 받는 것은 북한의 고위 계급 사람들이나 북한에서 이름 좀 날린 사람들을 괘씸해서라도 또는 본보기로 처벌하는 것은 있다고 하지만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인민들은 일종의 감시만 이루어질 뿐 따로 처벌은 안 한다고 하죠. 물론 과거에 탈북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탈북을 하게 될까봐 탈북자의 신원을 숨겼다고는 합니다. 이 사람이 탈북했다고 하면 저 사람이 탈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탈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탈북자를 숨기고 탄압하고 했던 북한이지만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조금 바꾸었다고 하네요. 탈북자가 또 생겼네. 자 탈북자 가족들한테 연락해. 위대하신 수령님을 배웁니다. 그래 너네 이제 탈북자 욕해봐. 네?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너 아들 개똥이 이번에 탈북했잖아. 개똥이 욕해봐. 이렇게 탈북자의 가족들을 시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욕하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탈북자가 만약 북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럼 이제 완벽한 명분이 생기는 거야. 북한에서 벗어나 생활을 해보니 다른 곳은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선동을 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내래 대한민국에 다녀와봤지만 우리 북조선만큼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휴 그곳은 살 것도 못되고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악몽과도 같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북한의 평범한 인민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상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사람이라면 자유가 뭔지 모르고 민주주의 사회는 그냥 안 좋은 사회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선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사회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자 그럼 오마니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전달드리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